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집사 김혜성 씨가 구속된 가운데 김 여사가 모레 특검에 출석하기로 해 배질 조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6년 만에 만나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체감온도 35도가 넘는 더위로 전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도심 강가와 유명 해수욕장엔 피서 인파가 몰렸습니다. 전남 여수 앞바다에 정박 중이던 석유 운반선에서 불이 나 3명의 사상자가 났고 경기 용인에선 공사장 흙더미가 무너져 1명이 숨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건희 여사가 모레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출석해 구속 이후 2번째 조사를 받습니다.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김 여사의 혐의는 모두 3가지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를 고리로 한 공천 개입 의혹,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한 통일교 청탁 의혹 등입니다. 이 3가지 의혹은 비교적 오랫동안 수사가 이뤄져 물증과 진술이 상당 부분 확보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구속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이른바 나토 목걸이 의혹도 있습니다.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 6천만 원 상당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김 여사에게 건넸다고 자수하면서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또 김 여사의 집사로 불리는 김혜성 씨가 대기업들로부터 뇌물성 투자를 받았다는 의혹인 이른바 집사 게이트도 수사 대상입니다. 이런 가운데 어젯밤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김 여사와의 대질 조사 가능성도 거론되는 상황에서 수사는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오늘 첫 소식은 손성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른바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혜성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그 대가성 투자 의혹은 어떤 입장이신가요? 허위 용역비나 아내분 월급부터 부인하시나요? 김건희 특검팀은 김 씨가 베트남 도피 생활을 했다며 도주 우려 등을 강조했는데 재판부도 증거인멸 우려까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특검팀은 김 씨가 자신이 지분을 보유했던 렌터카 업체 IMS 모빌리티의 자금 33억 8천만 원을 횡령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지난 2023년 자본 잠식 상태였던 IMS 모빌리티에 대기업들이 거액을 투자했는데 특검팀은 투자 배경에 김 여사가 있었을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대기업들이 오너리스크 등 악재를 해결하기 위해 김 여사와 친분이 있다고 알려진 김 씨의 업체에 투자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김 씨 신병 확보에 성공한 특검팀은 대기업 투자 상황이나 투자의 대가성이 있었는지 등을 캐물으면서 이른바 집사 게이트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핵심 피의자인 김 씨가 구속된 만큼 김건희 여사와의 대질 조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손성민입니다.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또 다른 의혹입니다. 김 여사에게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를 구매해준 사업가 서성빈 씨가 김 여사 부탁에 따라 사립초등학교 출신 친구들을 대상으로 대선 후원금 모금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황재연 기자입니다. 사업가 서성빈 씨는 MBN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2022년 대선 전 김건희 여사가 선거 후원금 모금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선 후보 후원에는 25억 원까지 모금할 수 있는데 김 여사가 이재명 당시 후보보다는 빠르게 한도를 채워야 하지 않겠느냐고 서 씨에게 말했던 것입니다. 이에 서 씨는 재벌가 자제가 많은 사립초등학교 출신 친구들에게 후원을 부탁했다. 주로 충암고를 나온 사람들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실제 7명쯤이 후원을 했고 김 여사가 후원자들에게 명절에 담례를 했다고 서 씨는 말했습니다. 1,000만 원만 낸 거 아니에요. 주변 사람 많아서 꽤 많이 해줬어요. 한 6, 7천 정도 될 거예요. 3,500만 원짜리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를 대리 구매해주고 후원금도 모아준 서 씨는 이후 대통령 취임식에 초대받았습니다. 후원금은 원칙적으로는 자발적으로 내게 돼 있고 타인이 후원을 강요하거나 알선하면 경우에 따라 정치자금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MBN 뉴스 황재현입니다. 안과 질환 시술을 받지 못해 실명 위기에 놓였다는 윤석열 전 대통령 주장에 대해 법무부가 적극 반박에 나섰습니다. 최근 2차례 외부 진료를 허용했고 건강 상태도 매우 안 좋다고 보긴 어렵다는 겁니다. 이동현 기자가 전합니다. 최근 건강 상태 악화를 이유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 법원 재판부터 내란 김건희 특검팀의 소환 조사를 모두 거부한 윤석열 전 대통령. 윤 전 대통령 측은 더 나아가 안과 질환 판정을 받았지만 관련 시술을 받지 못해 실명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황반 변성이라는 게 치료를 제때 받지 않으면 실명 위기에 이르는 병입니다. 더군다나 또 당뇨와 겹쳐 있기 때문에 상태는 되게 심각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가 정면 반박했습니다. 법무부는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3일과 14일 이틀 연속으로 외부 진료를 받았다며 필요한 의료 처우를 모두 제공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실제 지난 14일 휠체어를 탄 채 외부 안과 진료를 받는 모습이 MBN에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법무부는 또 건강 상태가 매우 안 좋다고 보기 어렵고 필요한 시술을 받지 못해 실명 위기라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이 외부 진료 당시 수갑과 전자발찌를 채운 건 과잉 대응이라고 지적한 것에 대해서도 법무부 관계자는 관계법령 등에 규정된 통상의 조치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이 실명위험 진단서를 제출했다며 건강에 이상 없다는 건 구치소에 들어갈 당시를 말하는 것이라고 또 반박하면서 양측 공방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동현입니다. 김건희 여사 주변의 소위 키맨들이 모두 구속되면서 이제 특검의 칼날은 김 여사를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이 수사 상황과 전망을 법조팀 박은채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박 기자, 어제 이 김혜성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면서 법원은 이 증거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무래도 앞서 이 베트남으로 출국을 했던 게 작용을 했겠죠. 그렇습니다. 어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특검 측은 김혜성 씨의 도피성 출국을 강조하면서 구속의 필요성을 설파한 걸로 전해지는데요. 네. 김 씨는 지난 4월 베트남으로 출국해 특검 소환에 여러 차례 응하지 않았다가 여권이 무효화되기 하루 전인 지난 12일 귀국했고 공항에서 곧바로 체포됐습니다. 김 씨 측이 수사에 협조하기 위해 귀국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특검 측에서 수긍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앞서 저희가 지난달 김 씨 측근을 인터뷰하면서 김 씨가 귀국 의사를 표명한 점을 단독으로 전해드린 바 있었는데요. 특검에선 그때도 언론에만 말하지 말고 우리에게 직접 밝혀라라고 반응한 바 있습니다. 네, 앞서 기사에서도 살펴봤지만 이 김 여사와의 대질 신문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는데 이 모레 김 여사 또 조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때 대질 조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가능성은 아주 희박합니다. 네. 대질신문은 양측의 주장이 엇갈릴 때 수사기관이 검증을 위해 진행하는 건데요. 주로 금품수수 의혹에서 돈을 건넸다는 사람과 받은 적 없다는 사람을 앉혀놓고 진술을 받는 식입니다. 김건희 여사는 혐의와 관련해서 모두 모른다고 답하거나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고 김예성 씨도 김 여사와 수년 전부터 인연이 끊겼다고 밝히고 있죠. 사실상 두 사람이 같은 취지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특검 측에서 굳이 조사 시간을 들여서 대질 신문을 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네, 특검에서도 굳이 대질 조사를 받을 필요나 이유가 없다는 말인데 직접 대질 요청을 한 사람도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김 여사의 계좌 관리인이었던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는 특검 측에 직접 대질 신문을 요청했었는데요. 네. 지난 2021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수사 때 김건희 사무실로부터 걸려온 전화가 김 여사가 아니라 직원 전화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특검 측에서 의심하고 있으니까 대면하고 싶다는 겁니다. 특검팀 내부에선 김 여사를 상대로 캐물어야 할 의혹들이 산적해 있어서 아직 질문 진도도 많이 못 나간 상황이라 두 사람에 대해 대질 신문까지 할 계획은 전혀 없다는 기류가 감지됩니다. 네, 특검은 당장엔 김 여사에 대한 조사에 집중하겠다 이런 기류로 읽힙니다. 그런데 김 여사는 모든 혐의를 부인을 하고 있지만 여기 나와 있는 키맨들이 모두 구속이 됐습니다. 김 여사로서는 상당히 불리한 상황일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짚어주신 대로 김 여사의 의혹으로 엮인 주요 인물들이 줄줄이 구속됐습니다. 지난 5일 구속된 이종호 전 대표, 지난달 30일 구속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그리고 어젯밤 구속된 김혜성 씨인데요. 윤 전 본부장은 김 여사에게 통일교 현안을 청탁할 목적으로 2022년 2천만 원 상당의 샤넬백 2개, 또 6천만 원대의 영국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천수삼 차 등을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전달했다는 혐의를 받습니다. 이 셋 중에 가장 먼저 기소가 점쳐지는데요. 네. 윤 전 본부장이 재판에 넘겨지면 김 여사에게 불리한 증언이나 법적 증언이 쏟아질 가능성도 나옵니다. 김예성 씨의 경우 김 여사와의 친분을 내세워 카카오 모빌리티와
HS 효성 등 대기업으로부터 184억 원대 보험성 투자를 받았다고 의심받고 있는데요. 영장 심사에서 김 여사가 이익에 민감해 누굴 위해 영향력을 행사해줄 사람이 아니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지만 구속 후 진술 태도에 변화가 있을지도 주목됩니다. 김 씨가 투자에는 문제가 없지만 김 여사와 관련해 아는 바는 충분히 진술하겠다고 말했지 않습니까? 네. 김 씨가 독단적으로 김 여사와의 친분을 과시해 투자를 얻은 것인지 이 공동체인지 여부를 밝혀내는 게 향후 특검팀의 과제가 될 걸로 보입니다. 네, 이들 키맨들의 중원 향후 수사 향방을 좌우할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법조팀 박은채 기자였습니다. 네, 어제 열린 광복절 경축식을 두고 여야 공방이 거셉니다. 안철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사면을 비판하는 피켓을 든 것을 두고 민주당은 재를 뿌렸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 메시지에 대해 굴복 선언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교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 중 조국 윤미향 사면 반대라고 적힌 현수막을 펼쳐든 안철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이런 안 후보를 향해 민주당은 광복절에 재를 뿌렸다고 발끈했습니다. 당대표 선거 홍보 정치쇼를 벌였다는 겁니다. 광복절까지 피켓 시위, 농성, 망언을 일삼으며 모욕할 용기가 있는 자들이 윤석열, 김건희 앞에서는 왜 한마디 못하고 엎드려 침묵했습니까? 민주당 논평 직후 안 후보는 이재명 매국 사면을 옹호하는 앞잡이들에겐 정의봉이 약이라고 맞섰습니다. 정의봉은 백범 김구 선생 암살범 안두희에게 박기서 씨가 사용한 나무둔기입니다. 김문수 후보는 이 대통령의 경축사 내용을 문제 삼았습니다. 북한과의 평화 공존 의지를 밝힌 데 대해 굴복 선언이라며 김정은의 대변인이 아니라면 결코 나올 수 없는 발언이라고 꼬집은 겁니다. 북한이 허망한 개꿈이라 조롱하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화답을 기대하겠다고 하니 국민의 인내심을 시험하는.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때 남북 관계가 안정적이었냐며 비판다운 비판을 하라고 맞받았는데 광복절이 또 하나의 정쟁의 계기로 전락했단 자조도 나옵니다. MBN 뉴스 이교욱입니다. 보신 것처럼 여야 대치가 계속되는 정치권은 최근 들어 더욱 차갑게 얼어붙고 있습니다. 어제 광복절 경축식에서 여야 대표는 악수도 인사도 하지 않는 냉랭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국민의힘의 강성 지도부가 들어선다면 정치권 대립은 한층 격화될 전망입니다. 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복절 경축식에서 나란히 앉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 하지만 두 사람은 인사를 나누지 않았고 악수는커녕 눈도 마주치지 않으며 서로 외면했습니다.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가 정청래하고 마음 편하게 악수할 사람이 있겠어요. 악수도 사람하고 악수하는 거지. 뭐 그렇지도 못한 사람이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국민의힘의 새 지도부 구성 이후라는 지적입니다. 오는 22일 치러지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선 김문수 후보를 선두로 장동혁 후보 등 반탄파가 유력한 당권 주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강성 지지층에 호소하는 두 후보가 당권을 잡는다면 강경파인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의 극한 대치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입니다. 극우라는 것은 정청래 같은 분 극좌들이 만들어낸 프레임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극좌 테러리스트이고 이 정청래 자체가. 정청래 대표의 첫 일성 내란 세력 척결입니다. 근거 없는 내란 선동, 내란몰이,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정당 해산을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여야의 강경파 지도부가 들어설 경우 대화와 협력 실종으로 민생과 경제 현안이 뒤로 밀려날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현입니다. 실제로 국민의힘 전당대회 여론조사를 보면 반탄파 김문수 후보가 당심에서 크게 앞서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이렇다 보니 말을 아끼던 한동훈 전 대표, 찬탄파 안철수, 조경태 후보를 향해 연대를 촉구했습니다. 이 내용은 강재묵 기자가 전합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자신의 SNS를 통해 상식적인 후보들의 연대와 희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전 후보는 이대로 가면 당은 국민에게 버림받는다며
민주당 독주를 막기 위해서는 상식적인 후보들의 연대와 희생이 희망의 불씨를 살릴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탄핵 찬성파이자 이른바 혁신파로 분류되는 안철수, 조경태 후보를 향한 단일화 촉구 메시지로 해석됩니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지층 중 46%가 김문수 후보를, 21%가 장동혁 후보를 지지하는 등 당심에서는 탄핵 반대파가 크게 앞서고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와 조경태 후보는 각각 9%에 머물렀습니다. 당대표 후보 중 안 후보와 조 후보를 걸어 상식적인 후보라 칭하며 단일화를 통해 반전을 꾀해야 한다는 게 한 전 대표의 주장입니다. 조 후보 또한 함께 갑시다라는 표현과 함께 마음을 담아 안철수 후보께 혁신 후보 단일화를 정중히 요청한다며 단일화를 재차 요청했습니다. 다만 안 후보 측은 한 전 대표의 요청에 대해 특별한 입장은 없다며 조경태 후보와의 단일화 계획은 없다는 뜻을 MBN에 전했습니다. 찬탄파 후보 한 명이 결선 투표에 오르는 것이 단일화라는 당초 입장을 고수한 건데 남은 기간 당심 변화가 변수가 될 거라는 분석입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정치권의 다채로운 소식 전하는 정치톡톡 시간입니다. 정치부 표선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표 기자 첫 번째 주제부터 가보겠습니다. 네, 세 개의 다른 넥타이가 나와 있습니다. 좀 누구 이야기입니까? 네, 이재명 대통령 이야기인데요. 어제 분주한 하루를 보냈죠. 네. 어제 이 대통령이 착용한 넥타이들을 저희가 사진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이 세 가지 넥타이가 어제 하루에만 소화한 거라는 말이죠? 네, 어제만 3개의 넥타이를 착용을 했는데요. 하나씩 보시면요. 네. 먼저 광복절 경축사에서는 푸른색과 붉은색 그리고 흰색이 교차하는 넥타이를 맸습니다. 이 대통령 6월 4일 국회 취임 선서식에서도 이 통합을 상징하는 비슷한 넥타이를 맸거든요. 경축식에서도 3가지 색깔 넥타이로 진보, 보수, 중도까지 아우르는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이 저녁에는요,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한 외교단과 만찬을 함께 했는데요. 특정 색이 강조되거나 혹은 무늬가 화려하지 않은 정중한 색으로 분위기를 맞췄습니다. 네, 역시나 각각의 색에 맞는 또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아무래도 맨 오른쪽에 있는 이 흰색 넥타이는 좀 보기 드문 경우 아닙니까? 네, 저녁에 국민 임명식에서였죠. 이례적으로 흰색 넥타이를 착용했는데요. 대통령실은 백지처럼 모든 걸 포용하며 새로 시작하겠다는 의미가 담겼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정치인의 넥타이엔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하죠. 시간과 장소에 맞춰서 넥타이를 바꿔 매면서 행사 메시지 강조했습니다. 네, 다음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네, 이번엔 대통령과 영화 봅니다. 어떻게 해야 이재명 대통령과 영화를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오늘 아침 이 대통령 SNS에요. 깜짝 이벤트가 하나 올라왔습니다. 네. 내일 영화를 같이 보자고요. 이 대통령 어제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했던 배우 조진웅 씨가 내레이터로 참여하고 또 추천한 이 독립군 끝나지 않은 전쟁을 보기로 했는데요. 희생과 헌신을 되새기면서 광복 의미를 나눌 시간에 동참해달라면서 이 자리에 국민들을 초청했습니다. 신청은 오전 9시쯤부터 11시까지 단 2시간 동안 SNS 캠페인과 구글 폼을 통해 이루어졌는데요. 이 대통령 시장에 예고 없이 방문하는 등 일반 국민들과의 소통도 넓히고 있죠. 이런 깜짝 이색 이벤트 자주 하는 이 대통령 스타일 관심 있으시면 SNS 잘 주시하셔야겠습니다. 네, 지지자들의 반응이 상당히 뜨거웠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네, 된장찌개 같은데 정치톡톡 시간에 웬 된장찌개입니까? 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출소 후 처음으로 올린 SNS 게시물입니다. 네, 별다른 멘트 없이 가족 식사라면서 된장찌개 영상을 올렸는데요. 조 전 대표 교도소에서 발간한 저서에서 석방되면 가장 하고 싶은 일로 가족 식사를 꼽기도 했었죠. 오늘은 문을 닫고 책을 읽는다는 폐문 독서물과 함께 책 사진을 하나 올렸는데요. 이 책들을 살펴보면 김대중 육성회고록, 조소왕 평전, 중대재해처벌법 등 큰 정치적 메시지는 없었지만 이 민주주의, 평등 등을 상징하는 책으로 SNS 메시지 정치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조국 전 대표의 향후 행보도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김문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같은데 상당히 동작이 역동적입니다. 네, 특검의 당사 압수수색에 대항해서 무기한 농성 중인 김 후보 이 항의의 의지를요 체조로 표현하겠다면서 이런 동작을 선보였는데
이게 계속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네. 네, 팔굽혀펴기부터 뒤구르기 체조, 공중자전거, 태권도, 정권 찌르기까지 상당히 격렬한 동작들을 선보였죠. 김 후보 사실 대선 때부터 턱걸이처럼 체력을 과시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줬는데요. 나이 73세도 이렇게 격렬한 체조를 가뿐하게 소화할 정도로 건재하다는 걸 보여주면서 당권 경쟁에 나서고 있는 겁니다. 네, 정말 나이를 우색해하는 동작이었던 것 같은데 또 마냥 좋은 반응만 있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좀 보기 그렇다 이런 반응도 있었는데요. 홍준표 전 대구시장도 김 후보가 나이를 의식해서 그렇다면서 신체적으로 나이는 다른 후보 못지않다는 점을 과시하는 거라고 진단하더라고요. 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독설은 이번에도 계속됐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치부 표선우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종전 논의로 만났습니다만 결과는 빈손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 여부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달렸다면서 공을 넘겼고요. 젤렌스키 대통령은 오는 18일에 백악관으로 향합니다. 먼저 워싱턴에서 강영국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트럼프와 푸틴 두 정상이 6년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기대에 못 미쳤습니다. 알래스카 미군 합동기지에서 3시간 동안 진행된 회담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생산적인 대화였다며 일부 진전을 언급했지만 휴전 합의에는 실패했습니다. There's no deal until there's a deal. I will call up NATO in a little while. I will call up the various people that I think are appropriate, and I'll of course call up President Zelensky and tell.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점령지 인정 문제와 서방 병력이 우크라이나에 주둔하는 방안에서 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우선 과제였던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 합의가 무산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내내 다소 굳은 표정을 보였고 회담 뒤에도 기자들의 질문을 받지 않은 채 자리를 떠났습니다. 결국 이번 정상회담은 전쟁을 멈추게 할 돌파구 마련에는 실패한 채 상징적 만남에 그쳤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회담은 끝났지만 양측의 입장차는 여전했습니다. 평화로 가는 길은 한 걸음 더 멀어졌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강영구입니다. 이렇게 종전 합의라는 알맹이는 없었지만 트럼프의 손님맞이는 화려했습니다. 러시아의 최강의 군사력을 보여주려는 듯 최정예 전투기가 날았고요. 푸틴 대통령을 극진하게 예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곳곳에서 두 정상의 기싸움도 엿보였는데 신혜진 기자가 그 장면들 모았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 도착 전부터 비행장에 나와 기다린 트럼프 미국 대통령. 푸틴 대통령에게 활짝 웃으며 먼저 손도 내밉니다. 레드카펫을 깔고 특별한 손님을 예우하는 듯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연단으로 향하는 길 옆에는 미국 전투기를 쫙 깔아놨고 연단에 오르기 직전에는 세계 최강을 자랑하는 미 공군 전략폭격기가 굉음과 함께 두 정상 머리 위로 날아가며 푸틴 대통령을 움찔하게 만듭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군사력을 대놓고 과시하며 무언의 압박을 가한 셈입니다. 애써 태연한 모습을 유지한 푸틴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 전용 리무진인 캐딜락원에 트럼프 대통령과 단둘이 올라타는 화끈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합의 무산 뒤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을 기약하는 순간 푸틴 대통령은 느닷없이 멘트로 반격을 가했습니다. Again, Mr. President, I'd like to thank you very much, and we'll speak to you very soon, and probably see you again very soon. Thank you very much, Vladimir. Next time in Moscow. 다음 회담이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다짜고짜 트럼프 대통령에게 자신의 안방으로 오라고 한 겁니다. 외신들은 이번 회담으로 국제적 왕따였던 푸틴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의 최고 수준의 의전을 받은 것만으로 러시아가 선물을 받아간 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MBN 뉴스 신혜진입니다. 올여름 날씨 정말 너무하다 싶을 정도입니다. 오늘도 고기압 이불에 덮인 채 체감온도만 35도였죠. 더위가 물러간다는 소식이 쉽게 들리질 않습니다.
그 대신에 시민들 피서 모습 보시면서 오늘 더위 잠시 식혀보시기 바랍니다. 최현미 기자입니다. 해수욕장을 가득 메운 인파. 차가운 바닷물에 몸을 던지고 따사로운 햇볕에 몸을 맡긴 채 한가로운 시간을 즐겨봅니다. 시원한 바다에 들어오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행복합니다. 물놀이장에선 물총 대첩이 한창입니다. 배에 올라타 상대편을 향해 쉴 틈 없이 물총을 발사합니다. 시원한 물을 맞는 것만큼 더위를 이길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은 없습니다. 너무 재밌게 잘 놀고 있습니다. 시원하게 왔었잖아요. 폭우가 멎자 이틀째 찌는 듯한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낮 최고 기온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35도를 웃돌았습니다. 더운 성질을 지닌 티베트 고기압과 북태평양 고기압이 만든 하강 기류가 이불처럼 우리나라를 뒤덮으며 무더위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내일과 모레 고기압 가장자리에 드는 인천과 강원 지역에 비가 오는 곳이 있겠지만 폭염은 당분간 계속됩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습도가 높은 상태에서 낮 동안 다시 기온이 올라 당분간 무더위는 이어지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폭염특보 수준의 무더위가 예상되는 만큼 온열 질환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MBN 뉴스 최은미입니다. 오늘 인명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전남 여수 앞바다에 정박해 있던 석유 운반선에서 불이 나 선장이 숨졌고요. 경기도 용인의 학교에서는 공사 중에 흙더미가 무너지면서 작업자 1명이 숨졌습니다. 노승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700톤급 석유 운반선에서 불길이 치솟습니다. 바로 옆에 있던 소형 운반선에도 불이 붙었습니다. 해경이 출동해 2배에 타고 있던 18명을 모두 구하긴 했지만 의식이 없던 소형 운반선 선장이 결국 숨졌습니다. 불은 발생 6시간 40분 만에 모두 꺼졌고 석유 운반선 선원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기도 용인의 한 학교에선 오수관 교체 공사를 위해 퍼낸 흙더미가 무너졌습니다. 그러면서 배수로에 내려가 일하던 작업자 2명을 덮쳐 이 가운데 50대 작업자가 숨졌고 60대 작업자가 크게 다쳤습니다. 최근 내린 폭우가 원인으로 추정됩니다. 비가 오면서 조금 안 좋았잖아요, 집안이. 그래서 그 집안이 무너지면서 그 쌓아놓은 흙이 쏟아지면서. 경찰은 공사업체와 학교 관계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17톤 화물 트럭에 불이 붙었습니다. 정체 구간에 다가서다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앞서 있던 20톤 트럭을 들이받은 겁니다. 사고 충격으로 다른 차량 5대도 2차 피해를 입었습니다. 차량이 밀리면서 그 앞에 있는 차량들 있잖아요. 이 차량이니까 1톤 화물 차량 1대, 승용차량 4대, 연쇄로. 주변 운전자들이 힘을 합해 불이 난 화물차 운전자를 차에서 끌어낸 덕에 운전자는 더 큰 화는 피했고 불은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폭우를 맞은 파키스탄 모습입니다. 정말 보면서도 믿기 힘든 홍수가 발생했는데요. 지금까지 확인된 사망자만 150명이 넘는데 앞으로는 더 늘어날 겁니다. 설상가상으로 구호품을 운반하던 헬기마저 추락하는 등 피해가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황토빛 급류가 모든 걸 집어삼킬 듯 넘실댑니다. 이미 넘친 곳은 어디가 강이고 어디가 도로인지 구분이 안 되고 휩쓸고 지나간 자리엔 동물 사체가 즐비합니다. 파키스탄 북부 지역에 갑자기 내린 폭우로 홍수가 발생해 157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무너진 주택 더미에서 희생자 시신이 잇따라 발견됐습니다. 고립된 주민들을 구조하고 있지만 수십 명이 여전히 실종 상태여서 사망자 수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किस्मती से एक ही घर के 6 अफराद की जान चली गई और 3 घर उससे बह गए थे और ये सारे के सारे अफराद उस घर में थे। आज सुबह उनकी डेड बॉडीज रिकवर हो गई हैं। इसी तरह 설상가상으로 구호품을 운반하던 헬기가 기상 악화로 산악지대에서 추락하는 사고까지 났습니다. 조종사 2명을 포함한 탑승자 5명 모두 숨졌습니다. 셰바즈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는 이 일대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관광객과 이재민을 대피하도록 했습니다.
파키스탄 국가재난관리청은 지난 6월 말부터 최근까지 폭우로 인한 사망자 수는 556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이승훈입니다. 평상시에 이런 일 한 번쯤 겪어보셨을 겁니다. 지하철이 지연돼서 늦었다거나 또 책을 읽는데 눈이나 허리가 아프다든지요. 이런 일상에서 겪는 일을 보장해주는 이색 보험 상품들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 안에는 보험사들의 치밀한 전략이 숨겨져 있는데 김태형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지난달 초 이태호 씨는 지하철 2호선 강남역으로 출근하던 중 열차 지연으로 불편을 겪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냥 기다렸겠지만 최근 가입한 보험이 생각나 주저없이 택시를 탔습니다. 제가 지하철 지연보험을 저번에 가입한 게 생각이 나서 그걸로 그냥 택시를 타면 되지 않을까 하고 신림역에서 택시를 제가 탔고 나중에 보상 받았는데 정확하게 17,300원 전부 보상을 받을. 이 보험에 가입하면 수도권 지하철이 30분 이상 지연될 때 택시를 이용한 뒤 영수증을 제출하면 보상받을 수 있는데 한 달 보험료는 1,400원에 불과합니다.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 이후 한 보험사는 책을 읽다 눈이나 척추 질환으로 수술을 받으면 10만 원을 지급하는 보험을 내놨습니다. 역시 저렴한 보험료가 특징입니다. 눈이 좀 불편해지는 거, 그리고 자세도 조금 흐트러지는 부분이 있는데 불필요한 보장 없이 가입비도 1,000원 미만 정도로 되게 저렴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두 상품 모두 2030 가입자 비중이 각각 50.2%, 37.5%로 젊은 층 수요가 큽니다. 뿐만 아니라 콘서트 현장에서 다치거나 고강도 운동 중 부상 치료비를 보장하는 상품 등 젊은 층을 잡기 위한 상품이 줄줄이 출시됐습니다. 젊은 고객층이 가입을 했을 경우 향후에 사회에서 어떤 소득 여건이 개선이 됐을 때 좀 고액보험도 가입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포화 상태에 이른 보험 시장에서 이색 보험이 새로운 고객 유치 전략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태형입니다. 네, 지금 들으신 노래는 일본 고교 야구대회 우승으로 일본 열도에 울려 퍼졌던 제1한국계 민족학교의 교가입니다. 저희가 광복 80주년을 맞아서 한국계 민족학교를 기획 취재해봤습니다. 일본에서 우리말과 역사를 가르치는 이곳을 주진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일제가 패망하고 국적과 신분이 불분명해진 조선 아이들은 일본 학교에는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모아 한국어 교육을 시작한 것이 민족학교의 시작입니다. 푼돈을 모아서 땅을 샀고 어린 학생들이 고사리 손으로 운동장과 교실을 만든 겁니다. 教育闘争が起こります。日本の学校に振り替えられるわけ。全部廃止されますからね。朝鮮人は赤を教える。 이후 일부 학교가 일본 정부의 인가를 받아서 재개됐고 한국 정부의 인가까지 획득하면서 단 3곳뿐인 한국계 민족학교가 됐습니다. 민족학교에는 3종류가 있습니다. 이곳처럼 대한민국 민단의 지원을 받는 민단계 한국학교, 북한의 지원을 받는 조선학교, 그리고 우리 정부가 설립한 해외 한국학교가 있습니다. 아장아장 걷는 유치원생부터 한국어를 쓰고 프라이팬으로 급식에 김치는 필수 반찬입니다. 다른 학교보다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없을걸요, 일본 학교니까. 한국어 수업은 당연히 필수고 사물놀이와 태권도까지 배우지만 모든 학생이 자인이치거나 한국인인 건 아닙니다. 主人が韓国人、私が日本人で韓国の文化などを子どもが忘れずに、ネイティブの先生もいっぱいいるっていうのを聞いたのと、あと少人数制でやってくれるので 시작은 민족학교였지만 지금은 한국에 뿌리를 둔 국제학교로 변모한 겁니다.
이 학교를 다니는 자이니치 학생의 꿈은 학교 선배였던 부모님에 대한 존경으로 가득했습니다. 좋은 아버지 되고 싶어요. 아버지가 너무 優しくてすごくいい方なので尊敬してるから。MBN 뉴스 주신입니다. 네, 이렇게 광복절을 계기로 독립운동가 분들을 떠올려 보게 되는 요즘인데요. 대한 독립을 위해서 힘을 썼던 일본인이 있다는 사실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자신이 태어난 일본 땅을 등지고 조선 독립을 바랐던 일본인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심가연 기자입니다. 똑바로 누우면 발끝이 문턱에 닿을 만큼 비좁은 일평남짓한 골방. 일제강점기 독립운동 탄압의 상징으로 불렸던 서울 서대문 형무소입니다. 이곳에서 수많은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일제로부터 고문받고 희생당했는데 수감자 중에는 조선을 위해 투쟁한 일본인도 있었습니다. 이소가야스 해지는 흥남 비료 공장에서 조선인들과 반일운동을 벌이다 투옥됐고 일본의 비국민 낙인에도 끝까지 신념을 지켰습니다. 교육자로 건너와 한일 차별 철회를 위해 투쟁한 조코 요네타로부터 사상범으로 투옥된 일제 최고의 엘리트 경성제국대학의 교수 미야케 시카노스케까지. 조선의 독립을 위해 힘썼지만 제대로 조명되지 못한 영웅이 있습니다. 유관순이나 안중근 정도는 수감돼 있는 거 알고 있었는데 일본인 분들은 몰랐어요. 제국주의와 식민지의 관계라는 것은 권력자들의 문제이지 그 안에는 여러 층위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밑바탕이 되는 것은 휴머니즘이라고. 독립운동 유공훈장을 받은 18,000여 명 중 외국인은 76명, 일본인은 단 2명입니다. 외국인 독립운동가를 제대로 발굴하고 예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발굴이나 연구는 제대로 진척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사실을 좀 우리나라 국민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국적을 넘어선 용기와 신념을 기억하고 이를 이어나갈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MBN 뉴스 심가현입니다. 고온 다습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폭염특보가 확대 강화됐습니다. 전국적으로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폭염경보가 발효 중인데요. 내일도 한낮 무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서울은 31도, 광주와 대구는 34도까지 올라서 무덥겠습니다. 내일 호남과 경남 내륙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심한 곳은 가시거리가 200m 아래로 떨어지겠습니다. 또 내일과 모레 경기와 인천, 강원도에는 10에서 60mm의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중부는 흐리겠고 남부는 맑겠습니다. 오늘 밤 사이에도 후텁지근해서 열대야가 이어지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31도, 대전은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 낮 기온도 광주와 창원, 울산이 일제히 34도까지 오르겠고 습도가 높아서 체감온도는 이보다 1에서 2도가량 더 높겠습니다. 다음 주 초에는 수도권과 강원도를 중심으로 비가 자주 내릴 전망입니다. 내셨습니다.